정보청 임달쌤입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며칠이 지났죠.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시험 일정 안내도 드릴 겸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짜란 하고 나타났어요. 자,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초에 뭔가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끊겠다. 아유, 좋은 거예요. 담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못 끊었어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요즘에 좀 바빠요. 필기 강의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필기 교재가 출간이 되었잖아요. 그거 열심히 오탈자 보고 필기 강의를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사실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전부 다 완강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강의들 하느냐고 요즘에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기 관련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실기에 대해서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정 발표된 거 보니까는 기존의 시험과 다르게 조금 빠르게 시험이 있더라고요. 실기 시험이, 1회 실기 시험이. 그래서 지금 급하게 작업하느냐고 조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글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바쁜 거 끝나고 나면은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기 교재 관련해가지고 사실 제가 초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오탈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편집자분이나 저나 꼼꼼히 본다고 하고 출판사에서도 꼼꼼히 본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오탈자 부분이 있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빨리빨리 정오표 만들어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에 겨울인데 독감하고 감기하고 아주 코로나도 또 극성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장염도 유행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졸업식이었는데 조카 중에 한 명이 못 왔어요.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장염이 걸렸대. 애가 4살인가 그런데 아주 그냥 갤갤거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때까지 이제 정보처리 기사 시험, 어떤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든 시험 때까지 건강 진짜 잘 챙기셔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로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시험 때까지 그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합격률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까지 해가지고 합격률을 보면은, 자, 일단 2020년도 이때는 워낙에 시험이 개편되고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필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았다. 필기 합격률은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82%도 있고 52%, 67%, 보통 평균 보게 되면 한 6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가도 합격할 수 있다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가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기 쪽으로 딱 넘어오면은 17.7%, 2020년도에 17.7%예요. 물론 이때 조금 개편이 되고 해가지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근데 2021년도에 조금 높아졌죠. 30.8%의 조금 높은 합격률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거의 2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 나왔다. 근데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25.6%, 16.1%, 20.4%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20.3%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이랬 때, 그러니까 개편되고 첫 번째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202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실기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여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21년도에는 빈출되는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가지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고 22년도엔 빈출되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저조했죠. 이때는 조금 그래도 빈출되는 개념이 있었지만은 이때부터는 빈출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될 거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0%대 20% 높아야 25%그 정도의 합격률을 공단에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난이도를 그 정도 유지하겠죠. 그렇다는 거는 2020년도보다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대비한 합격을 해주셔야 돼요. 필기는 진짜로 여기 보면 82점 몇 프로예요. 82점 몇 프로. 여기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실기 합격을 목표로 해주셔야 된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답으로 외워도 되지만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합격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실기 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까지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 2-3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한번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굉장히 짧아요.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소프트웨어 공학도 공부해야 되지, C 언어, 파이썬, 자바 프로그램, 자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체제, 정보 보안, 그리고 SQL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데이터베이스 개념, SQL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필기부터 실기하고 필기하고 내용 똑같거든요. 출제되는 기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필기부터 용어들을 익숙하게 듣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익숙하게 푸실 수 있어야지 실기에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요 20.3% 안에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기 따로 공부하고 실기 따로 공부하자. 그건 옛날에나 그랬던 거야. 정말 예전에 시험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뭐 하려고 필기로 공부해? 3일 전에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거는 분명히 동의해요. 저는 그때 땄기 때문에. 근데 실기를 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기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부터 실기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필기 책을 조금 열심히 보신다든지,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제 강의가 아니라도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그냥, 귀찮다, 힘들다, 그냥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기에서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합격률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은 1회, 2회, 3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다음 주부터 당장 원서 접수가 되는 거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13일에서 28일 날 보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자격을 먼저 갖추신 분들이 요때 하시는 거예요. 자, 요때 시험 원서 접수가 있고 요때 한 번 더 있어요. 3월 응시자분들은 요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해가지고 28일까지, 자, 그리고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 15일까지 이렇게 시험인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늦게 봐가지고 뭐 기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할 확률이 높다. 조금은 높겠죠. 조금은 높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필기 언제까지 공부하고 있을 건데 15일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다음 실기 시험이 언젠데 금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시험 봐가지고 빨리빨리 합격해야 되는 거야. 필기 같은 경우에 최대한 늦게 본다? 필요 없어. 그냥 빨리빨리 합격해가지고 빨리빨리 실기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필기 합격을 해주시고 빨리빨리 실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실기를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3월 21일이고 제가 예상치 못한 게 실기 시험이었어요. 4월 23일이에요. 원래는 보통은 5월 7일 정도의 시험을 보거든요. 5월 첫째 주 토요일이나 이때쯤 시험을 보게 되는데 4월 23일이 첫 번째 실기 시험이에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만약에 3월 15일에 끝난 사람, 3월 15일에 합격하신 분이 4월 23일 날 한다. 그러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가지고는 본강도 완전히 끝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필기를 준비하면서 실기를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기에서는 공부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5월 첫 번째 시험에 대비해서 4월에 거의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는 조금 빠르게 시험 일정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1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회나 3회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고 7월 달이고 요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등비등하니까는 이때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건데 1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필기 공부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필기 합격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본강을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 본강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본강 안 들어도 돼요. 합격 그냥 나 합격하겠다. 필기 합격하고 한 실기는 한 두세 번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필기에서 그냥 문제풀이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진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강을 학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기가 진짜 어려워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빵상 용어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필기에서 그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실기에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래서 필기부터 조금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필기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은 필기를 3일 안에 합격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은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거야. 한 번에. 만약에 필기 2, 3일 공부하고 필기는 합격했어요. 자, 그리고 실기에서 떨어진 거라. 그러면은 다음 실기 시험까지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까지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 왜냐면은 3월 달에 끝나고 2회 실기 시험이 6월 달이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되는 거라 이 시간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3회 실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10월 달까지 1년 내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기부터 열심히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먼저 본강을 학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막 복습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용어를 들었다. 아, 흥달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그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셨든 아, 저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어떤 책을 보셨건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빠르게 본강을 먼저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듣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건 빠르게 본강을 한번 1회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들도 있지만은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CBT 방식이란 말이에요. CBT 방식. PB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안 내려고 최대한 배제하고 거르고 오래된 문제 안 내고 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한 번 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한 번 보기 때문에. 근데 CBT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복불복 시험이잖아요. 내가 앉은 자리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들 그런 것들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위주로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빠르게 본강을 학습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빵상 용어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 많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 많이 들으셔야 된다.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기에서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얘는 말해 뭐야?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나오는 거고 자바 언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오니까 뭐 문자의 슬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의 문법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하고 틀려요. 얘는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푸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 깨알씨 하나 특강 있잖아요. 그래서 깨알씨 하나 특강도 한번 쭉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본강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한 2개에서 3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났다 그러면은 한 5문제? 5문제 그냥 풀어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는 이때쯤이면 이제 바쁜 거 끝나니까 그때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는 그런 것들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익숙하게 푸실 수가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제가 작년에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2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나왔어요. 제 시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니까 제 시험 기준으로는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필기에서.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서는 20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얘 틀리겠다. 얘 틀리고 본강에서 다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은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때 2문제 정도는 그냥 틀려라라고 내요. 그냥 만점 방지용으로 2문제 정도는 틀려라 라고 내거든요. 90점이 만점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5개에서 6개를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나머지 것들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 빵상 용어들 이거는 전공자가도 다 암기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5문제 6문제 나왔다. 그럼 최소한 4문제에다 5문제는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SQL 같은 경우에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SQL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교재나 아니면 강의 이런 데 있는 것만 좀 충실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실기,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실기에서 SQL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문법부터 해가지고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의 기본적인 문법부터 해가지고 셀렉트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 조금 난이도 있게 서브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실기에서는 그것들을 보고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이런 연습들도 조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필기 합격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필기는 실기를 대비한 합격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빠르게 본강, 복습 필요 없어요. 그냥 빠르게 본강을 학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고, SQL 문제들을 많이 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나 제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문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뭐 네트워크 쪽도 그렇고 운영체제 쪽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쪽도 그렇고 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빠르게 본강 학습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라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이게 이제 끝이니까 실기 잠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엔잡에다가 2월 10일 정도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어요. 강의를 그때쯤 오픈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셔 아시겠지만은 시험 일정이 너무 바트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1월 말에 첫 강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실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리가 될 거예요. 아예 이론서 따로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따로 있고 이게 두 권이 나가게 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는 막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빈출되는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실기 문제에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론서 따로 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따로 낼 예정이에요. 한번 설문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합격률을 봤지만은 2022년도에 16% 나왔어요. 2회 16점 몇 프로 나왔고 그 다음에가 20점 몇 프로 나왔단 말이에요. 20점 몇 프로. 그럼 불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그 교재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설문을 한번 올려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직까지 제 판단이 안 서가지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공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필기 따로 공부하고 실기 따로 공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실기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 두 개의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강의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가 됐든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